안녕하세요. 파산관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에서 독특한 채권자 이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이의 사례의 어떤 전형적인 거는 국민은행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경매가 끝난 다음에 배당을 정책 심리를 해달라. 그 다음에 은행이 그 보증서, 신보라든가 기보, 보증서를 받아서 아니면 주택금융공사, 어떤 기업 자금이라든가 기업 운전 자금, 그 다음에 뭐 수출 산업 자금, 그 다음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주택 자금,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거를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런 국책금융기관이죠. 기보, 신보, 뭐 수출보험공사 이런 데 어떤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소비자인 채무자가 나중에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갚지 않았을 때, 그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회수하죠. 결국은 일종의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이제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산업 기보라든가 신보 어떤 기업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서민 전세자금을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대의 청구가 끝난 다음에 면책을 진행해 달라. 뭐 그런 거 이의는 그냥 뭐 형식적인 이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이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뭐 100에서 한 500 정도까지 소액으로 남아있으면 관제인은 대부분 한가 포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이제 신용대출이 있을 때 그 상계를 하게 해달라. 상계 의사표시를 하고 혹은 상계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하고 그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상계 적상이 발생이 안 하죠. 그렇죠? 서로 악의가 맞아야 되는데 대꾸가 안 맞습니다. 자동채권하고 수동채권. 그렇죠? 자동채권은 생기는데 수동채권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계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에서 그냥 상계 주장만 하다가 공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채권자 이의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원한에 맺혀서 뭐 계주라든가 뭐 아는 사이에 그 채무자를 면책해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다분히 좀 뭐 분풀이죠. 한풀이. 그렇죠? 물론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열받는 측면이 있죠. 채권자의 희생하에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니까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개인 파산에서 독특한, 왜 독특하냐. 아마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독특한지.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진정한 이의도 아니에요. 약간 페인트는 아니고요. 그냥 너 엿먹어 봐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자,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두 명이 A와 B가 동업을 했습니다. 법인을 세워서 A가 대표이사를 하고 뭐 B는 처음에는 이제 A가 원래 그 회사를 전적으로 다 세웠습니다. 100% 어떤 업종. 그래서 이제 하다가 회사 규모가 커지고 자금이 필요하니까 B를 영입을 한 겁니다. 돈을 회사에다 놓으면 주식을 뭐 40%, 30% 줄 테니까 투자 좀 해라. 투자를 받아서 A가 여전히 대표이사로서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회사가 이제 어그러졌습니다. 회사가 이제 뭐 망할 직전이 되니까 자금을 끌어넣었던 B가 A에게 내가 하겠다. 당신은 좀 물러나라. 대신 당신이 회사에서 받을 돈이라든가 이런 거, 논 돈은 법인에서 나갈 때 다 포기하고 나가라. 그래서 A는 자기가 어떤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A도 원래는 회사에다가 자기 개인 돈을 때려는 가수금이라든가 이런 게 채권이 꽤 있었습니다. 매덕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원래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되죠. A와 B가. 회사 A를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그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주식을 포기하고 B한테 넘길 것인지, 그 다음에 회사에 갖고 있는 채권은 어떻게 뭐 제로로 만들 것인지,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A는 자기가 이제 이행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자기가 대표이사를 포기하고 B가 대표가 되고, A는 회사에 대한 일체의 그 주식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채권, 자기가 옛날에 뭐 개인 돈 넣었던 것도 다 안 받겠다. 이러이러한 뭐 퇴직금이고 뭐고 뭐 하나도 안 받겠다. 일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나가겠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제 사인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자기가 혼자 약속한 거죠. 확약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약정서를 해서 B하고 같이 도장이 들어가서 만약에 그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이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규정했어야 되는데, 뭐 A도 그냥 회사에서 정이 떨어졌든지 B 너 혼자 잘해봐라. 난 어차피 그 회사가 이제 A 입장에서는 전망이 없었죠. 빚만 많이 짓고. 그래서 이제 A는 그렇게 해서 나가고, 이제 B가 대표이사가 돼서 이제 권한 행사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하던 찰나에 이제 B는 회사가 이제 너무 부실해지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이 법인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B가 이제 관리인이죠. 본인 관리인, BIP, 그죠? 채무자 관리인이죠. 회사의 관리인입니다.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라 그러죠.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A는 이제 그 파산, A가 이제 이행 확약을 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좀 빨리 이행하라. 그때 이제 이행 확약에 보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신 자기 부인인가 한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일부는 돈을 좀 줘야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포기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 정도는 B가 해줄 줄 알고 이제 이행 확약을 했는데, B는 일체 아무것도 안 주는 거니까 A 입장에서 이제 촉구를 했는데 뭐 B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행 확약은 이제 다 의미가 없다, 무효다 라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A가 회사에 갖고 있는 이제 채권 있죠. 가수금. 한 몇억 됩니다. 그거를 자기 와이프한테 채권 양도를 한 겁니다. 할 수 있죠, 법적으로. 채권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를 하니까 이제 B는 오히려 뭐 이제 A와 그 와이프를 상대로 무슨 별도로 이제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회생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양도 통지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A는 개인 파산에 들어왔습니다. 개인 파산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A는 제가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면책입니다. 근데 이제 A가 그냥 그대로 앉아서 면책당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뭐냐면 A가 법인 파산 직전에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B가 운영하는 회사죠. 운영하는 회사의 채권을 양도한 거는 사행이다. 뭐 맞죠, 그 말인. 그래서 이제 부인권을 관제인이 행사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졸지에 부인권 행사를 검토해 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그 부인권 행사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A 와이프가 회사를 상대로
원래는 이제 대여금이나 양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법인이 회생 중일 때는 채권 그 B가 관리하는 회사가 그 양수 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 파산법원에 회생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사실은 그게 부인권이죠, 사실은. 부인권 행사를 지금 와이프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관제인은 별도로 부인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와이프가 하고 있는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보조 참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수기해야 되는지 그런 좀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서 만약에 뭐 승소를 하면 와이프가 승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제 A로부터 양수받기로 했어요. 그냥 화해계약 형태로 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소한다 한들 회사가 회생 중입니다. 회생 중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뭐 몇 프로 받을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 회생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직 뭐 계획안도 안 나온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가 만약에 파산이면 사실은 껍데기 채권이 되어버린 거죠. 제 예상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만 결국 이제 A와 B가 서로 적정하게 원만하게 합의하면 되는데 뭔가 이제 감정이 뒤틀려 갖고 A는 자기 개인 파산에서 이제 빨리 면책을 못 받고 B는 A가 면책을 빨리 받는 거를 좀 딜레이해서 그 와이프한테 양수했던 채권 그거를 좀 무력화 시키려고 이제 부인권 행사를 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독특한 채권자의 사례인데 이게 진정한 이의냐, 그죠? 부인권 행사를 하라는 게 과연 진정한 이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면책을 빨리 받는 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독특한 이의 사례고요. 이런 개인 간의 어떤 감정이 얽힌 이의 사례고 이제 실제 그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서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그때 채권 양도 행위를 부인을 해서 채권 양도 행위를 부인해서 그걸 관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송 그냥 놔둬야 되는지 뭐 그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